자, 이제 먼저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그냥 말 그대로 자유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스플라인입니다. 물론 스플라인 옵션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대다수 그 옵션들은 잘 안 건드리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도넛은 말 그대로 그냥 도넛입니다. 별로 쓸 일은 없다고 봐요. 그냥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 명령어가 있으니까 설명합니다. 보통 옛날 명령어들은 이제 없어진 것들이 많은데 도넛은 아직까지 살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 이건 별로 안 쓸 것 같아 그런 건 지금 계속 빼고 있는데 도넛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넛은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립스하고 아크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플라인은 이제 자유곡선입니다. 스플라인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피트 곡선과 CV 곡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피트 곡선과 CV 곡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피트 곡선과 스플라인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CV 커브는 이 정점의 접선으로 그려지는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브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점을 통과해서 생기는 커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모서리에 접선 방향으로 돌아가는 커브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실행하면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 커브와 CV 커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트 커브는 이렇게 보시면 정점을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바로 피트 커브고 스플라인의 메소드를 눌러보면 CV 커브가 있습니다. 얘는 접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CV 커브는 접선으로 그려지는 커브고 그 다음 피트 커브는 통과하는 커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 50 50 50 50 50 카피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카피. 자, 제가 이 선들을 따라 그릴 겁니다. 피트 커브입니다. 정점을 통과할 때 생기는 곡선들입니다. 얘가 피트 커브예요. 이게 피트 커브입니다.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각 정점들의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커브의 곡선을 계산하는 거고 이 CV 커브고 정점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걸 피트 커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엔 도넛. 자, 여기 있습니다. 도넛도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도넛입니다. 도넛이에요. 도넛을 실행하면 도넛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원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지름을 집어넣습니다. 도넛은 반지름을 넣는 게 아니고 지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넛 명령을 실행하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오브 도넛의 안쪽 지름 제가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도넛 즉 도넛의 바깥쪽 지름 제가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넛이 그려집니다.
근데 마치 도장 찍듯이 이렇게 계속 그려져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제가 40을 줬고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20으로 줬습니다. 서로 크기가 바뀌었죠. 인사이드가 40, 아웃사이드가 20. 그죠? 근데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인아웃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4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40. 인아웃이 똑같으면 원이 그려지겠고요. 인사이드 0, 아웃사이드 40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찍힙니다. 이런 정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도넛이 나오든가 원이 나오든가 도트가 찍던가 도트를 찍던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스플라인을 이용하면 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그리고 라인 트림 건축 쪽에서 단면선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아닌데 스플라인으로 그리시면 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렇게 단면 표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 쪽에서 단면 표시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전에는 이걸 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곡선으로 많이들 그립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엘립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엘립스입니다.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타원이 쉽게 얘기해서 원을 찌그러뜨린 걸 타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원의 경우는 중심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장축 혹은 단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CAD에서는 장축, 단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왜 일로 갔냐?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축 1, 축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립스, 타원을 그리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의 양끝점. 그러면 이 양끝점을 입력하게 되면 중간점을 CAD가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의 끝점만 넣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중심점과 타원의 중심점과 끝점을 넣으면 됩니다.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리죠.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100짜리 하나. 이거 너무 큰가? 네, 다시요. 네, 반지름 50짜리 하나, 반지름 30짜리 하나. 트림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 선의 길이는 100mm, 이 선의 길이는 60mm입니다. 제가 서클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타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식이 여기서 CAD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맨 아래 거는 호입니다. 타원으로 된 호이고요. 얘는 그냥 라인을 그려서 자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냥 센터하고 엑시스 엔드 방식 두 가지입니다. 엑시스 엔드는 축의 첫 번째 끝점, 축의 두 번째 끝점. 그 다음에 타원의 다른 축의 끝점.
이렇게 축 3개를 듭니다. 첫 번째 축의 끝점, 이 축의 다른 끝점, 그 다음에 다른 축의 끝점을 넣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첫 번째 축은 양 끝점을 지정하고 다른 축은 끝점만 지정해주면 CAD가 알아서 타원을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센터 방식입니다. 즉 축의 중심, 타원의 중심을 클릭하고 첫 번째 축의 끝점, 두 번째 축의 끝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타원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중심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옵셋 20mm, 이렇게 20mm를 옵셋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얘네들은 외형선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필렛을 쓸 겁니다. 필렛 반지름은 0, 멀티플로 해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얘는 뭐냐면 원 기둥입니다. 봉이 있죠? 버스 손잡이처럼 긴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봉이고요. 이렇게 길어요. 얘를 제가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이걸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날카롭게 되겠죠. 근데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를 이렇게 다른 쪽에서 보면, 즉 얘를 앞에서 봤다면 혹은 위에서 봤다면 앞에서 본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옵셋 20, 라인 여기 끝은 여기겠죠. 그 다음 여기 끝은 여기입니다. 트림으로 선을 지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예, 여기가 타원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타원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죠? 왜 타원일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타원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늘 봤어요. 언제 봤냐면 설에요. 설에 가래떡 있잖아요. 가래떡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떡국떡이 나옵니다. 그 떡국떡이 바로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떡국떡이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릴 때는 제일 첫 번째 양 끝점, 그 다음에 전체 높이, 중심점, 즉 여기 있는 이 중심점도 필요합니다. 자, 타원, 중심점, 그 다음 끝점, 다른 끝점, 이렇게요. 그래서 선을 지우면 이렇게 타원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CAT 2급은 바로 이 타원을 그리는 문제가 꼭 하나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 나와요. 실제로 이거 틀려가지고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 계세요. 타원 그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참고로 이 사선이 45도일 때 원이 나옵니다. 이 사선이 여기 있는 각도, 이 사이각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각도가 45도일 때는 타원이 아니고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도를 쓴 거예요. 이 사이 각도를. 이번엔 아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를 그릴 건데요. 먼저 제가 중심선을 먼저 그릴 겁니다. 이렇게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 다음에 반지름 50짜리 하나,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120도 방향으로, 그 다음 이렇게 150도 방향으로 선을 3개를 더 그려놨습니다. 얘네들도 다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아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크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아크 명령어 쓰는 것보다 오히려 리본에 있는 아크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서 리본에 있는 아크로 설명을 드립니다. 아크를 그릴 때는 점 3개만 그리시면 됩니다. 아크를 그릴 때는 무조건 점 3개만 들어가면 아크가 그려져요.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가 3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마지막 세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아크는, 그러니까 호는 점 3개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호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시면 아니다. 이거 왜 자꾸 이상하게 되네. 자,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 시작점, 중심점, 끝점. 여기 보시면 시작점, 그 다음 중심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에요. 근데 중심점, 시작점, 끝점입니다. 첫 번째 점의 위치와 두 번째 점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중심점, 시작점, 길이. 완벽하게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딱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요. 단지 시작하는 점이 첫 번째냐 아니면 중심점이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7개입니다. 그 중에 3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인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 호의 끝점, 나머지 세 번째 포인트가 끝점이냐, 각도냐, 길이냐, 혹은 접선 방향이냐, 반지름이냐, 이렇게 5가지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 리본 메뉴에 아크를 끄집어내시면 순서대로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이 순서대로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자, 보시면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호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호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호가 그려지는 끝점을 지정해주면 호는 하나 그려집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앵글, 각도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120도. 자, 숫자로 120 썼습니다. 120도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 시작점과 중심점을 이용해서 120도 되는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호를 그리게 되는 거죠. 시작점, 중심점, 랭슨. 랭슨이 길입니다. 랭슨은 길인데 이 랭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랭슨은 길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에서 말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의 길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는 현의 길이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크를 그릴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차이점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의 길이는 이렇게 둘레로 돌아가는 걸 호의 길이입니다. 둘레로 돌아가는 걸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되는 건 호의 길이고 이렇게 표시되는 건 현의 길이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호의 길이는 호의 둘레, 즉 원둘레, 호의 둘레로 가는 걸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둘레, 우리가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원둘레 구했었잖아요. 그죠? 원의 면적, 원의 둘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의 길이는 호의 둘레 길이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의 길이는 호의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버린 것.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줄입니다. 줄이에요. 그 현악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현악기 같은 경우는 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팽팽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가는 거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 이게 현의 길입니다. 네, 이 아크에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입니다. 아크에서 말하는 건 현의 길입니다. 두 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이 위에 나오는 요거 치수 보이시죠? 이게 호의 길입니다. 현의 길이는 없어요. 이 현의 길이 이 치수는 없습니다. 호의 길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크에서는 현의 길이, 치수에서는 호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스타트, 센터, 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현의 길이가 호의 지름보다 더 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자, 제가 아까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을 50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름이 100mm죠.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120mm. 그러니까 캐드가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안 돼요 라고 에러 메시지 띄웁니다. 다시 넣어주세요. 최대가 얼마예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네, 100mm입니다. 최대가 100mm니까 100엔터. 그러니까 딱 반원을 그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최대 길이가 얼마일까요? 90? 네. 얘가 왜 안 나올까요? 다시.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80.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와서 그려집니다. 현의 길이가 이 정도가 80이랍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시작점, 끝점, 앵글입니다.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시작점, 끝점, 앵글. 시작점, 끝점,
그럼 각도는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CAD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CAD에 각도를 넣어주면 이 두 점 사이에 끝점과 중심점을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12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점의 위치를 CAD가 알아서 찾아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인데 접선 방향입니다. 요거 많이 사용해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호가 그려지는 방향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아이고, 잘못 넣었구나. 50.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설명했었어요. 이 예제 하나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X라인 하면서 제가 그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뭐더라. 네. 이과제물이요. 이과제물에 여기 아크를 그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근데 반지름을 그릴 때 얘는 방향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얘가 거꾸로도 그려집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거꾸로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세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맞나요? 서로 방향이 바뀌었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감싸주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얘가 여기까지가 아크고요. 아크에 관련된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 아크에 관련된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자, 아까처럼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니, 원의 모양을 그릴 겁니다. 옵셋 20mm, 그 다음 라인, 필렛, 속성 맞추기. 원래는 여기가 챔퍼로 들어가야 돼요. 챔퍼, 디스턴스 2mm, 디스턴스 2mm,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다치죠. 여기도 마찬가지. 멀티플, 이렇게 안 다치게끔 모서리를 깎아줘야 됩니다. 원래는 정식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손잡이를 그렸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버스 손잡이 봉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럴 때는 설계자가 적당히 자릅니다. 이렇게 적당히 잘라요. 아크,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디렉션. 다시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디렉션. 거꾸로 됐다. 다시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디렉션. 이렇게요.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너무 길어서
도면에 안 들어가니 설계자가 여기를 가상으로 잘랐습니다. 원래는 이거 있는 겁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있는 건데, 원래는 전체 길이가 다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도면 안에 안 들어가니 내가 임의대로 내가 가상으로 잘랐습니다. 이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표시하는 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드로잉 명령어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